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X죠.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 근생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면적이 좁으면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고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렇습니다. 1등록 1사무소죠.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사무소를 두 개, 세 개 두게 되면 결국은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9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인데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9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그게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고요.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주택인 경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말씀드렸죠. 다음은 95번 문제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야 되죠. 특수법인만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자격증 땄는지부터 자동으로 뜨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모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96번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다른 개업 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97번입니다.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법인의 사원, 임원,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것입니다. 이때 법인의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98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받지만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아도 됩니다. 업으로 한 게,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네,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것. 상도위에 어긋나죠. 당연히 안 되죠. 두 군데 회사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상도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게 되면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00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뜻다방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부 X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뜻다방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